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반응형 웹에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과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의 그 이제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고정 그리드하고 가변 그리드의 차이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정 그리드는 화면 너비를 일정하게 고정하고 레이아웃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브라우저 창을 줄이고 이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C라든지 어떠한 전용 기기에 사이트를 제작할 때 편리하다라는 것. 그리고 가변 그리드는 화면 너비를 퍼센테이지로 가변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누구를 기준으로 부모 요소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96%로 가든 뭐 100%로 가든 간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공식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선 강의에서 자꾸 가변 요소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했을 때, 실습할 때 글자가 작게 보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픽셀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가변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변 글꼴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EM이라는 단위, 픽셀 말고 우리가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낼 때 EM 단위를 쓴다라고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칭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EM 단위는 부모 요소의 폰트에 대문자 M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너비를 1EM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EM은 16픽셀하고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공식은 당연히, 자, 글자의 크기 EM으로 나타내려 그러면 16픽셀에 만약에 여기에 32픽셀로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2EM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만약에 8이 들어갔다면 얘는 0.5EM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EM 단위가 문제가 되는 점이, 단점이 좀 하나가 있는데요. 자, EM 단위는 부모 요소가 중첩이 될 경우 계속 글자 크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폰트 사이즈 있잖아요. 그죠?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 요소, 상위 요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상위 요소에서 만약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얘를 만약에 부상위 요소에서 얘가 뭐 어떻게 12픽셀로 만약에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하위 요소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하위 요소가 있다면 이 요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픽셀이 아니라 뭐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EM 단위로 써가지고 폰트 사이즈 해서 EM, 만약에 여기에다가는 2EM을 넣었다라고 생각해보죠. 맞죠?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는 상위 요소가 12픽셀이기 때문에 얘는 2EM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결국엔 24픽셀이 되는 형태가 되죠. 픽셀로 나타낸다면. 왜? 12픽셀의 2배니까 24픽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다시 밑에 하위 요소에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얘를 이제는 1.5em으로 내가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부모 요소죠. 부모 요소인 얘를 기준으로 해서 1.5em이라는 1.5em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잘못 설명했나요? 자, 그리고 지정하면 자식 요소인 헤더 텍스트에서 1em은 24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하위 요소가 이거에 있어서는 하위 요소지만 이거에서 이놈한테서 이놈은 상위 요소가 얘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한테는 그죠? 그러면 얘는 2em이니까 24픽셀이 되는 거다, 그죠? 이게 이제 부모 요소다, 그죠? 얘한테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나는 1.5em을 줬는데 왜 얘가 적게 나오고 얘는 36픽셀이 나올 거 아닙니까? 1.5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뭡니까? 즉 EM 단위로 우리가 EM 단위를 이용을 해서 표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EM 단위는 뭐예요? 부모 요소, 즉 상위 요소의 크기에 따라 자식 요소의 글자 크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위 요소의 글자가 크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EM 수치가 상위 요소가 바뀔 때마다 얘는 계속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죠. 딱 고정되지가 않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없애고자 이제 등장한 개념이 바로 REM 해서 루트라는 부분이 붙어가지고 처음부터 얘는 아예 기본 크기를 지정을 해버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여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단위가 REM이라고 해서, REM은 R은 루트를 뜻하며 REM은 처음부터 기본 크기를 지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본값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 기준이 되는 루트 값이 바뀌면 한꺼번에 다 바뀌겠지만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헤더 텍스트 해서 얘가 여기에 2em으로 나왔어요. 2em으로 나왔으면 얘는 16픽셀이 기본이니까 얘는 32가 치죠. 그러면 얘는 1.5em은 얘가 기준이 돼가지고 얘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얘가 아까 전에 위에 상위 요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얘는 밑에서도 각각 가변적으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헤더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 그리고 위드스를 이렇게 줬고, 그죠? 이렇게 줬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폰트 사이즈가 40픽셀이에요. 그죠? 이러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여기군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DI 부분 말고 헤더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소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에 래퍼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거를 다 차지하는 div 영역의 스타일을 준 거고요.
그런데 이 div 영역 이곳에다가 기본적으로 12픽셀을 줬단 말이죠. 그죠? 폰트 사이즈.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2픽셀을 여기에 분명히 줬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래퍼 안에 여기에 보시면 이 래퍼 안에는 자 div가 상위 선택자, 아니 상위 요소고, 그리고 얘는 div의 하위 선택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P는 여기에 우리가 따로 뭐 어떠한 저 폰트 사이즈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루이드 텍스트라고 이렇게 여기에 폰트 사이즈 1.2, 1.15 EM을 줬어요.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내가 자, 처음에 div를 딱 클릭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폰트 사이즈가 12픽셀로 딱 보입니다. 그죠? 12픽셀로 보이는데 EM 단위로 이거는 지금 현재 픽셀 단위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픽셀이 나온 거고요. 기본값 이걸 주지 않으면 16픽셀이 기본값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의 자식 요소인 헤더는 12픽셀을 만약 EM으로 나타낸다. EM으로 나타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헤더 안에 들어가 있는 헤더 텍스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기에 딱 클릭을 해보면 얘는 폰트 사이즈가 24픽셀 12픽셀의 2배인 2EM이 돼버리니까 24픽셀이 되는데 이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까지는 맞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식 요소인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 얘를 눌렀을 때는 얘는 24픽셀로 그대로 적용이 되죠. 왜? 여기에서 어떠한 클래스 선택자나 아이디 선택자로 폰트 사이즈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플루이드 텍스트라는 이 선택자에게는 1.5 EM을 줘버렸죠. 그러면 이거에 이 P에 대한 상위 요소가 헤더죠, 헤더. 헤더가 지금 얼만데요? 24잖아요. 그러면 24에다가 얘가 1.5 EM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36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이게 바로 문제가 이 EM 단위를 쓰게 되면 상위 요소에 따라서 자식 하위 요소들이 글자의 폰트가 사이즈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등장한 것이 바로 뭡니까? REM이라는 거예요. 그럼 REM은 이렇게 바디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아예 못으로 꽝꽝 박아버렸어요. 그럼 모든 것이 바디 태그의 하위 선택자 하위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헤더 텍스트의 폰트 사이즈 2EM을 주든 플루이드 텍스트에 1.5 EM을 주든 근데 여기에서 EM이 아니라 단위를 보면 REM이다. 그죠? REM 루트 EM이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공통적으로 얘가 아무리 플루이드 텍스트가 이거의 상위 요소라고 할지언정 얘네들은 얘도 역시 똑같이 16픽셀을 둘 다 기준으로 해서 얘는 32픽셀이 나오는 것이고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24픽셀이 나오는 게 맞죠. 그죠? 24픽셀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REM 단위가 왜 뭐죠? REM 단위가 왜 EM 단위에 비해서 등장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가변 글꼴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EM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뭔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REM 단위를 써서 글자도 어떠한 기준이 하나가 되어야 그에 맞춰서 나오지 EM 단위를 써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론 EM 단위를 써도 나쁘지는 않아요. 단지 이게 이제
어떠한 폰트 사이즈를 각각 제각각 기본값을 쓰지 않고 제각각으로 쓴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기본값인 16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쓰겠다. 그러면 뭐 상관없죠. 왜냐하면 따로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안 해놓으면 원EM은 16픽셀이니까 다른 웹 요소, 하위 요소에서 이 EM을 쓰면 32픽셀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한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폰트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 EM을 써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는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가 작으면 또 사람들한테 클라이언트 입장한테는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되게 프로그래머도 공통되게 프론트엔드 단에서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도 REM 단위의 단점을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REM이 아니죠. EM 단위의 단점을 아실 때니까 그래서 REM 단위를 쓰는 걸 저는 권장을 좀 드리고 싶네요. 됐나요? 예, 이게 바로 가변 글꼴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은 이제 가변 이미지인데요. 자,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미지는요, 웹문서에 우리가 삽입할 때부터 이미지는 우리가 위드스와 하이츠를 주지 않는 이상 그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라우저의 창이 크기가 변하더라도 이미지의 너비나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이미지의 너비가 브라우저의 화면의 너비보다 클 때 브라우저의 화면의 너비를 줄이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도 줄여버렸죠. 안 보여집니다. 가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 창의 너비가 변하더라도 이미지 값의 너비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 화면 너비를 줄일 경우 이미지의 일부가 가려지는 이러한 단점을 우리가 이제 가변 이미지, 플루이드 이미지라고 만들면 창의 너비에 따라서 이미지 너비도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변 이미지로 우리가 창의 너비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 너비도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CSS에서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컨텐츠 클래스 선택자 밑에 이미지 태그에다가 자, 맥스 위드스 해서 100%를 줬다. 그죠? 그리고 하이츠는 오토로 줬고 그래서 중앙 정렬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면 맥스 위드스를 우리가 이제 100%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드스는 웹문서에 삽입할 너비의 값이 되고 그리고 맥스 위드스는 가변 이미지에 표시할 수 있는 이미지 너비의 값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퍼센테이지라는 게 또 이제 붙죠. 가변으로 변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붙어줌으로써 얘가 뭡니까? 100%가 붙어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줄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냥 확대 축소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아주 간단하게 이 맥스 위드스라는 것을 100%로 지정하면 가변 이미지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또 모든 상황에서 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크기를 줄여 모바일에 표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파일 사이즈가 요즘에는 기본이 5메가가 넘어가죠. 그죠? 크게는 뭐 고화질 같은 경우는 20메가, 30메가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파일 사이즈의 크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혹은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일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에 맞게 줄여 표시를 하게 되면 텍스트 내용을 알아보기도 힘들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미지 태그에서 src set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뒤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가변 이미지 해서 이미지 태그와 src set. 자, 화면 너비의 값이나 픽셀 밀도에 따라 고해상도의 이미지의 파일을 지정이 가능한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형은 자 이미지하고 src 자 경로 주고 그리고 src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열거형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이 블럭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옵션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이미지에서 src에서 이미지즈 폴더에서 펜슬이라는 jpg 파일을 일단 경로로 선택을 했고요. src set 해가지고 src set에도 역시 똑같이 여기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2x를 지금 붙이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2x를 붙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픽셀 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2x가. 그죠? 그러면 이 2x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src 속성을 src set 속성을 사용을 해서 픽셀 밀도가 1일 때 표시할 이미지의 픽셀 밀도가 2일 때 표시할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픽셀 밀도가 2란 뜻은 픽셀 밀도 1일 때보다 화면 1인치당 표시할 수 있는 픽셀 수가 2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동일한 크기를 표시하는데 2배의 픽셀을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해상도가 더 높죠. 좋아지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src set을 이용을 하다가 보면 고해상도 이미지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펜슬은 일반 JPG라면 이거는 펜슬 HD, FHD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이거를 2픽셀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거의 파일을 가지고 오면 이 2픽셀은 2배의 픽셀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그만큼 해상도가 높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픽처 태그와 소스 태그. 우리가 소스 태그는 많이 봤죠. 우리가 소스 태그는 뭐였습니까? 그죠? 우리가 소스 태그는 이제 우리가 멀티미디어 쪽에서 우리가 다룰 때 뭐 웹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스가 파일이 재생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소스 태그를 여러 개 나열을 하면서 오디오 파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디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자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했다면 자 화면 이 픽처 태그하고 소스 태그가 또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화면 해상도 뿐만 아니라 화면 너비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 파일을 표시합니다. 즉 화면 너비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성을 보면 역시 src set은 이미지 파일의 경로 그 다음에 미디어 이제 뒤에 이제 서서히 미디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src set에 지정한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조건 이게 바로 미디어 커리를 이제 우리가 쓴다라는 비슷한 개념인데 그걸 이제는 뒤에 이제 미디어 커리 바로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타입은 파일 유형이 되고 그리고 사이즈는 파일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면 픽처에서 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스 태그로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 이미지는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지 샵, 그죠? 그리고 JPG, 그리고 스타일은 위드스를 100%로 줬기 때문에 얘는 100%다 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죠? 얘는 나왔는데 미디어가 민 위드스 작은 너비, 최소 작은 너비가 1024 픽셀이라면 1024 픽셀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미지 표시하지 말고 이 이미지 표시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디어 즉 기기가 너비가 768에서 1023까지라면 이거는 샵 미디엄 jpg를 파일을 표식을 해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민 320에서 768 뭐 이래 가면 이거는 스몰로 나타내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이게 바로 미디어 커리를 쓰는 아직 완벽한 방법은 아니고요. 뭐 이러한 미디어 태그를 이용을 해서 미디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뭐 이것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실습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요까지만 하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변 비디오는 오히려 더 쉽죠. 얘도 역시 CSS를 사용을 해서 맥스 위드스 속성을 100%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얘는 역시 크기에 따라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뭐 이런 데에 따라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도 이제 이 비디오 화면이 이제 이 브라우저의 넓이 혹은 스마트폰의 넓이 혹은 태블릿의 넓이에 따라서 동영상을 삽입할 때 비디오 태그의 CSS 중에 속성 중에서 맥스 위드스 속성을 100%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웹문서 안에서 크기가 적절히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PC 전용일 거고요. 이거는 태블릿일 거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모르는 속성 없잖아요. 오토플레이 바로 실행되라 라는 거고 루프 반복해라 그리고 경로는 이거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 컨트롤즈는 없네요. 그죠? 자, 뭐 여튼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변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가변 요소에서 우리가 픽처 태그와 소스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줄 때 미디어를 속성을 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신다면 실습을 하면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미디어 커리는 껌입니다. 그냥 쫙쫙 씹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하고 가변 요소까지 이론적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바로 실습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바로 이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